집에서 청국장을 띄운다니 괜히 어렵고 냄새가 진동할 것 같아 망설여지죠? 하지만 전기밥솥 하나만 있으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따뜻한 보온 기능이 바로 발효의 비밀 병기. 과학적인 장비 없이도 손쉽게 전통의 맛을 집안에서 살려낼 수 있답니다. 밥솥 뚜껑을 열 때 풍겨오는 고소한 청국장 향. 이게 집에서 가능해? 싶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이제는 마트에서 사는 청국장이 아니라 내가 직접 띄운 청국장으로 밥상을 차려보는 재미. 상상만 해도 든든하지 않나요? 1. 콩 준비 및 삶기.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콩 준비부터 정성껏 해야 합니다. 청국장에는 노란 콩, 즉 대두가 쓰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을에 수확한 해콩이 제일 좋습니다. 우선 콩을 잘 골라 먼지나 이물질을 깨끗하게 씻어내야죠. 그냥 마른 콩을 쓰는 것보다 물에 불려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불린 콩은 삶을 때 더 고르게 익고 발효도 잘 되거든요. 보통 콩 1kg당 물 2리터 정도를 붓고 하룻밤, 즉 8시간 이상 푹 담가두면 딱 알맞게 불어납니다. 이제 콩을 삶아야 할 차례인데요. 사실 청국장 발효의 성패는 여기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콩이 푹 익어야 고초균이 콩 속까지 스며들어 맛있는 청국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손으로 슬쩍 문질렀을 때 으깨지는구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익혀야 합니다. 삶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건 압력솥을 이용해 찌기입니다. 왜냐면 그냥 삶다 보면 콩물이 넘치거나 심지어 압력솥 추가 막히는 아찔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찌는 방식은 훨씬 안전하면서도 빠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압력솥 바닥에 물 1컵 반 정도를 넣고 채반을 올린 뒤 그 위에 불린 콩을 얹어주세요. 불을 세게 켜고 있다가 추에서 칙칙 소리가 나며 흔들리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15분 정도 더 두세요. 총 20분이면 콩이 포슬포슬하게 잘 쪄집니다. 혹시 난 그래도 콩은 끓여야 마음이 놓인다 하시는 분은 남은 불린 물만 사용해서 압력솥에 삶아도 됩니다. 이때는 콩 위로 물이 너무 올라오지 않게 적당히 넣는 게 포인트예요. 센 불에서 8분, 그 다음 약불에서 20분 정도 두면 놀라울 만큼 부드럽게 삶아진 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콩을 삶고 남은 물, 일명 콩물은 그냥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수용성 단백질, 사포닌, 미네랄, 올리고당 등 몸에 좋은 성분과 은근한 단맛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 귀한 걸 그냥 싱크대에 버리면 콩들이 서운해합니다. 콩물은 청국장찌개 끓일 때 육수로 쓰거나 발효할 때 습도 유지를 위해 면포 적시는데 활용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요약하자면 청국장은 콩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푹 익히느냐가 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그러니 콩 준비는 마치 데이트 준비하듯 정성을 다하고 콩물까지 알뜰살뜰 챙겨야 비로소 최고의 청국장이 완성되는 거죠. 2. 균 접종 및 발효 준비. 콩으로 청국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식히기와 균 접종이에요. 삶거나 찐 콩은 그냥 뜨거운 채 두면 곤란하죠. 고초균이 좋아하는 환경은 딱 40도 전후의 포근한 온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콩을 살짝 식혀주는 게 핵심이에요. 마치 아기 재우려고 따뜻하게 이불 덮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균 접종 단계. 예전 시골에서는 볏짚을 썼지만 도시에서는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체 방법으로 쌀뜨물이나 약수물을 활용할 수 있어요. 쌀뜨물은 첫 헹군 건 버리고 두 번째에 조금만 물을 부어서 진하게 만들었으면 좋아요. 괜히 묽게 만들면 콩이 이거 뭐야? 싱겁네? 할 수도 있거든요. 생수를 써도 괜찮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준비된 콩에 이 쌀뜨물을 골고루 묻혀주면 콩이 드디어 내가 발효의 길을 걷는구나 하고 준비 태세를 갖춘답니다. 다음은 용기 준비예요. 깨끗한 소쿠리나 채반 아니면 황토 뚝배기 같은 전통스러운 그릇이 딱 좋아요. 콩을 담을 땐 그냥 아무렇게나 넣는 것보다 가운데를 살짝 움푹 파주면 발효가 골고루 잘 된다는 꿀팁이 있어요. 이걸 해본 분들은 이거 대성공이네 하고 감탄했을 정도라니까요. 마지막으로 볏짚을 못 구할 때는 나무젓가락이 의외의 대체제가 될 수 있어요. 잘라서 콩에 살짝 묻혀 넣으면 바실러스균이 더 잘 번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쓰던 젓가락이 알고 보니 청국장 명품 발효의 조력자였던 거죠. 요약하자면 따뜻하게 식혀주고 쌀뜨물로 접종하고 예쁘게 담고 젓가락으로 도와주면
콩은 신나게 발효하면서 맛있는 청국장이 되어갑니다. 3. 전기밥솥 발효의 온도와 습도 관리. 첫째, 온도 조절. 가장 중요해요. 청국장을 제대로 발효시키려면 온도가 정말 중요하죠. 사실 고초균이 가장 잘 활동하는 최적의 온도는 대략 40도 전후인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전기밥솥의 보온 온도가 70도나 73도로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청국장이 아니라 콩죽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꿀팁을 써야 합니다. 먼저 뚜껑을 활짝 열고 보온 상태로 두는 방법이 있어요. 뚜껑 열면 식지 않나? 싶지만 전기밥솥은 은근히 집요하게 열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열 차단이에요. 밥솥 바닥에 뜨거운 열이 콩에 바로 닿으면 일부만 과열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찜기 받침 같은 걸 깔고 그 위에 콩 담은 용기를 올려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밥솥 속에 2층 침대 하나 마련해준다는 느낌으로요. 만약 뚝배기를 쓰신다면 내솥을 빼고 밥솥 바닥에 접시 2개를 깔고 그 위에 뚝배기를 올리면 뜨거운 열이 직접 전달되지 않아 딱 좋습니다. 그리고 청국장의 주인공 고초균은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이에요. 그래서 밥솥 뚜껑을 꽉 닫지 말고 젓가락 같은 걸로 살짝 걸쳐 놓아 공기가 드나들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초균이 신나게 증식하면서 구수한 청국장 냄새를 뿜뿜해주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외부 타이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기밥솥에 타이머를 연결해 30분 켜고 1시간 쉬고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해주면 평균적으로 40도 근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마치 청국장 전용 온도 DJ를 고용한 셈이죠. 정리하자면 밥솥 하나만 있어도 뚜껑 열기, 열 차단, 산소 공급, 타이머 활용만 잘하면 청국장은 충분히 맛있게 발효할 수 있다는 사실. 구수한 향이 피어오를 때 내가 고초균 집사구나 하며 뿌듯함을 느끼실 거예요. 둘째, 습도 유지. 청국장을 띄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습도 관리예요. 이상적인 발효 습도는 70에서 80% 정도인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콩이 금방 말라버려 청국장이 잘 뜨지 않고 실패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처럼 지혜롭게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면포 덮기가 있습니다. 삶은 콩을 채반에 담고 그 위에 면포를 살짝 깔아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냥 마른 면포를 덮으면 콩이 너무 건조해져 버려요. 그래서 쌀뜨물이나 콩물에 살짝 적셔서 덮어줘야 수분이 알맞게 유지됩니다. 마치 콩에게 촉촉한 스킨케어를 해주는 거죠. 또 하나 방법은 덮개 사용이에요. 밥솥 뚜껑을 열어둔 채 위에 스텐볼이나 담요를 덮어주면 습도가 콕콕 모여서 발효에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콩들에게 포근한 이불을 덮어주는 셈이죠. 이렇게 하면 열은 부드럽게 유지되고 수분도 날아가지 않아 청국장이 잘 뜹니다. 요약하자면 콩도 사람처럼 따뜻하고 촉촉해야 제 맛을 낸다는 거예요. 콩아, 오늘은 사우나 하면서 이불 덮고 푹 쉬렴 하는 마음으로 챙겨주면 구수한 청국장을 맛볼 수 있답니다. 셋째, 발효 시간. 발효라는 게 참 신기하죠. 사실 시간은 온도 관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은 2일에서 3일, 즉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온도가 40도 근처에서 꾸준히 유지된다면 딱 48시간 만에 완벽하게 발효가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나 준비됐어 하고 성급하게 완성되는 느낌이죠. 더 재미있는 건 시작한 지 12시간이나 24시간쯤 지나면 벌써 끈적끈적한 진이 쭉쭉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발효가 나 지금 열일 중이야 하고 눈앞에서 시위하는 것 같죠. 4. 완성 확인 및 보관. 콩 발효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재미있게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젓가락으로 콩을 살짝 들어 올렸을 때 실처럼 쭉쭉 늘어나는 점액질이 보인다면 제대로 잘 익었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루탐산이 만든 발효의 사인인데요. 마치 치즈가 늘어나는 것처럼 쭉쭉 당겨져야 정석이죠. 그리고 냄새도 빼놓을 수 없어요. 구수하면서도 먹음직스러운 향기가 솔솔 풍겨야 합니다. 만약 쓴내, 고린내, 썩은 내가 난다거나 화장실 청소할 때 맡는 것 같은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그건 발효가 아니라 사고가 난 겁니다. 좋은 발효는 냄새만 맡아도 이거 밥 한 공기 뚝딱이겠다 싶은 향기로 바로 알 수 있어요.
잘 발효된 청국장은 보관만 잘해도 오래도록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면 약 한 달 정도는 거뜬하고 냉동실에 넣으면 무려 6개월이나 든든하게 버텨줍니다. 다만 냉동할 땐 한 번 먹을 만큼씩 랩으로 싸두면 꺼낼 때마다 오, 내가 준비성 있는 사람이었네 하면서 뿌듯해질 거예요. 그리고 발효된 청국장은 그냥 생청국장으로 먹어도 구수한 맛이 좋지만 절구에 살짝 찌어 다진 생강, 고춧가루, 소금 대략 2% 정도만까지 넣어 더 찌으면 찌개용 청국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가 냉동해 두면 추운 날 따끈한 청국장찌개가 먹고 싶을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으니 말 그대로 냉동고 속의 비밀병기가 되는 셈이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전기밥솥으로 청국장을 띄우는 건 마치 작은 과학 실험 같으면서도 따뜻한 집밥의 향기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괜히 손이 많이 갈 것 같아 미뤄왔던 분들도 막상 해보면 이렇게 쉽다고 하실 거예요. 집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향에 가족들은 벌써 숟가락부터 챙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전기밥솥은 단순히 밥만 짓는 기계가 아니라 건강과 정성을 담은 발효 비밀병기로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